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재상을 꼽으라면 단연 황희 정승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고려 말에 태어나 태조 이성계부터 문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5분의 임금을 모시며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찬란한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인물, 특히 세종대왕 시대에 무려 18년이라는 실로 경이로운 시간 동안 영의정이라는 최고 관직에 있으면서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의 삶은 후대에도 길이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업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재상 중 한 명으로 기록된 황희 정승의 진짜 모습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과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렴하고 현명한 재상이라는 이미지의 이면에는 어떤 흥미롭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조선 최고의 워커홀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특별한 사연과 그의 헌신적인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놀랍고도 깊이 있는 역사적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황희 정승의 다채로운 면모를 함께 발견해봅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서기 1363년 격동의 고려 말이라는 시기에 황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관은 장수이며 자는 구부, 호는 방촌입니다. 당시 고려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고 새로운 왕조가 도래하는 혼란스럽고도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황희는 이러한 격변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성장했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더불어 어떠한 불의에도 굽히지 않는 강직한 기계를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급제하며 관료의 길에 들어선 그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위해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했을 때 그는 이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충성심을 굳건히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거대한 흐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고 결국 그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새로운 조선, 건국의 주역들과 함께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가는 대업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오랜 경륜과 뛰어난 능력이 결코 사장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 진정한 능력과 빛나는 통찰력은 조선 왕조의 황금기로 불리는 세종대왕 시대에 비로소 만개합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능력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탁월한 안목을 지닌 군주였으며 황희의 깊이 있는 학식과 풍부한 경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향한 그의 지극한 사랑과 애민 정신에 깊이 감복했습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1431년에 황희는 이미 68세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고령의 나이로 영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무려 18년이라는 실로 전례 없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의 최고 재상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세종대왕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정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세종시대의 수많은 업적들이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퇴근이라는 것을 잊은 듯 오로지 국가와 백성만을 위해 국정에 매달렸던 연속된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자는 그를 두고 조선 역사상 최고의 워커홀릭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할 정도로 그의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과연 황희는 어떻게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최고 직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며 후대의 길이 남을 빛나는 업적들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놀라운 에너지와 뛰어난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황희 정승이 남긴 업적은 실로 방대하고 그 영향력은 조선 전역에 걸쳐 지대했습니다. 우선 그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강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당시 조선의 북쪽 국경은 북방의 여진족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과 약탈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황희는 세종대왕과 함께 국방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대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백성들을 외구와 여진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전략적 안목과 강력한 추진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대업이었습니다. 또한 명나라와의 복잡하고 민감한 외교 관계 속에서도 조선의 국익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명나라는 때때로 조선에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거나 내정 간섭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황희는 뛰어난 외교적 수완과 지혜로 명나라의 부당한 요구를 슬기롭게 막아내고 때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때로는 유연하고 회유적인 태도로 대처하며 조선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능숙한 외교는 조선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나아가 황희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공고히 다지는 데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운영에 필수적인 예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률 체계를 손질하여 국가 시스템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이 건국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농업진흥에도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치수 사업을 독려하고 관계시설을 확충하여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행정을 넘어 백성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문화정책의 상징이자 조선 학문의 요람이었던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문물 진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문과 예술이 꽃피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학자들을 독려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업적들은 오늘날까지도 높이 평가되며 조선시대의 국가 발전에 있어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황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자 그를 위대한 재상으로 만든 핵심적인 능력은 바로 탁월한 정치적 균형 감각과 놀라운 조정 능력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때때로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 했고 이에 대해 신하들 사이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황희는 왕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신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명하게 중재하여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섣불리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모든 신하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여 왕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포용력과 깊이 있는 통찰력 덕분에 조선은 격렬한 논쟁과 갈등 속에서도 심각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중재 능력은 오늘날에도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회자될 정도로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재상으로서 황희는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넘어 그 정책이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농사 개량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농민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예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는 백성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황희의 인본주의적 면모는 신분 차별 완화를 위한 노력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양반 가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천첩소생의 경우 사회적 제약이 매우 컸습니다. 황희는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천첩소생의 자손들에게도 천역을 면제해주는 등의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한 이상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백성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평등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진정한 애민재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희 정승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8년 퇴근 없는 재상이라는 별명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의 헌신적인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구입니다. 그는 실제로 무려 18년이라는 경이로운 기간 동안 영의정이라는 최고 직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사실 황희는 고령으로 인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자 여러 차례 세종대왕에게 사직을 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국정에 더 이상 온전히 전념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그의 뛰어난 능력과 깊이 있는 경륜,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를 너무나 높이 평가했기에 단 한 번도 그의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그리고 80세를 바라보는 노년에도 황희는 묵묵히 국정에 임하며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책임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70세가 되었을 때 세종대왕은 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죽을 만큼 쇠약한 것이 아니니 굳이 조정에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집에서 국정을 돌보라는 파격적인 재택근무를 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황희를 얼마나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황희는 무려 87세라는 장수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나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은퇴하는 날까지도 매일 아침 가마를 타고 출퇴근하며 국정의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의 헌신과 열정이라면 그를 진정한 워커홀릭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국가의 번영과 백성들의 안녕을 위한 헌신 그 자체였으며 이는 후대에도 길이 전해지는 위대한 귀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황희, 정승의 이미지가 과연 그의 모든 면모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황희는 청렴결백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던 인물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의 청백리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흥미로운 기록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사헌부 대사헌이라는 고위직에 있을 때 황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심지어 당시에는 황금 대사헌이라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위 관료들의 인사청탁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료 사회의 관행을 충분히 고려해야겠지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완벽한 성인의 모습과는 다른 의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황희 정승 역시 완벽하지 않은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황희 정승의 자녀들 문제 또한 그의 위대한 삶에 다소간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 역시 여러 비리에 연루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자였던 황중생은 세자궁의 재물을 훔치다 발각되어 처벌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들들도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 황희 정승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황희가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는 탁월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과 자녀 교육에는 다소 엄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관대하고 너그러운 성품이 때로는 집안 단속에는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약점들이 그의 위대한 업적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퇴색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역사 속 인물들을 보다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황희 정승에 대한 수많은 야사와 일화들은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려가 멸망한 후 황희가 두문동에 은거했다는 설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로 명확하게 입증된 기록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두문동 이야기가 조선 후기, 특히 영조시대에 이르러 민족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때 황희와 관련된 수많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사들은 황희라는 인물이 후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상상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위대한 업적에 감탄했고 그의 삶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덧붙여 그를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희 정승의 개인적인 성격과 리더십 스타일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매우 관대하고 신중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평가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쉽게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온화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특히 백성들을 대할 때는
한없이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원칙과 소신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관용을 베푸는 데 기반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라는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그의 이러한 포용력 있고 안정적인 리더십은 사회 통합과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그가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관대한 성품이 때로는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다소 방만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들이 그의 위대한 정치적 업적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퇴색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면모는 황희를 더욱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인물로 만들어주며 그가 단순한 역사의 위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인간이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황희는 조선 왕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명망 있는 재상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의 뛰어난 식견과 넓은 도량, 그리고 시대를 꿰뚫어보는 총명함은 세종시대의 찬란한 태평성대를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의 이름은 조선의 역사에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황희 정승은 단순히 역사 교과서 속 인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재해석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교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대왕세종,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등에서 그의 생애와 위대한 업적,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가 다채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황희라는 인물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과 진정한 헌신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희 정승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과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국가의 최고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청렴하고 결백한 이미지와 때때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약점들은 어떻게 그의 살 속에서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의 위대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삶에서 어떤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조선 최고의 워커홀릭 재상으로 기억되는 황희, 그의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며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황희 정승의 삶과 업적을 통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나 감명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